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2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부산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경마 총 1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 휴장 이후 펼쳐지는 이 서울경마 역시 불안한 인기마 출전하는 경주도 상당수가 있고요. 하지만 인기마 인정하는 경주 압축이 필요하겠고 빈틈 파고들 복병마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는 그야말로 변칙 공략도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매 경주 자세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3번 헌터파크나 8번 퀸즈 판타지가 이끄는 페이스, 이손 인코스 최적 전개가 보장된 만큼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2번 오션 피닉스가 되겠고요. 당시에 워낙에 1, 2위를 차지했던 말들이 좀 강해 보였다라는 평가인데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편성에 전개도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기에 9번 이 천하의 꿈도 직전에 빠른 말이 없어서 선행만 옆에서 모래 안 맞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오버페이스가 돼서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완전히 무뎌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뒷심 발휘가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는 전력은 단연 안쪽 전력이죠. 1번마 톱 오브 더 월드라는 전력. 2세 신의 전력인 것을 감안을 하면 정말 많이 띄워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행 심사에서 좋은 탄력을 보여줬고 연습 주행 시에는 재건마 필드가 다소 걸음을 은폐하면서 그 직후인 3월 말부터는 매우 꾸준히 훈련을 거의 4개월 이상을 받아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훈련 모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지만 추임력 발휘, 이 말이 워낙 잠재력도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3번 슈퍼이글, 이 말은 초반 스타트는 느리지만 단거리에서의 오히려 추입이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되기 때문에 복병으로 말씀드리겠고 6번 코리안 엔젤이 갖고 있는 순발력과 게이트 이탈 속도는 이번 편성에서도 역시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 상태 역시 굉장히 호전된 컨디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분명히 좋은데 우선에서 이후에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느린 흐름이면 좋겠는데 이번 경주에는 경주 운영, 직전보다 분명히 컨디션이 좋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주 운영상의 유리함을 노려보겠습니다. 사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본인이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어떠한 편성이라면 1600이 아니라 1800m까지도 입상과 우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련해지면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이미 단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특히나 직전에 암말 편성에서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던 12번 비욘드 오버. 자, 이번에도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여통의 마필들 충분히 단거리 레이스의 전개까지 유리해졌고 그동안 순말과의 경쟁에서 뒤처졌지만 이번에 의도적 암말 한정 경주 출전하는 출사표를 내던진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1경주 첫 경주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굉장히 난해한 혼전 편성입니다. 확고하게 무조건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런 의미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말 4번 스틸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이 외소한 체격에 선행을 고집하다가 막판에 항상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6월 달 경주부터는 차분하게 의도적으로 전개한 후에 뒷심을 발휘하는 형태로 점점 선입형 전개에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선을 보내주고 이번 경주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보다는 앞선에서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라면 가능성 가장 그래도 이번 편성에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비욘드 오버입니다. 직전에 데뷔전을 치른 신마인데 데뷔전에 사실 최적 전개는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고 결승주로도 내측으로 기대는 아직 어린 모습, 굉장히 불안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깜짝 입상을 거뒀습니다. 잠자력이 매우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추임력 발휘 가능한 약편성 만나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9번 한라대로라는 말도 항상 막판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직전에 결국 첫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말이고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만큼 다시 한번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복병은 7번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최근 계속된 외곽 전개로 심소모 후에 무너졌는데 줄어든 거리 앞선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약편성에서 깜짝 한번 노려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최적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4번 스틸런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밀렸지만 잠재력만큼은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는 12번 비욘드 오버, 여기에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9번 한라데로와 7번 알렉산드로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경주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그 추천을 보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9번 한라대로의 선행만 지금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번 편성에서는 1000m 안마란전 경주 출전해 있는 말 2세마 2마리가 있죠. 1번 라운 윌리엄스 그리고 12번 비욘드 오버입니다. 1번 라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데뷔전이 이제 2세마 한정 경주였고 그때 당시에 더 빠르고 더 강한 순말들과의 경쟁에서 버거움을 느끼며 그리고 기립해서 늑발을 했었다는 것도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랬기 때문에 1번 라운 윌리엄스는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에는 보다 수월한 경주 운영, 일단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말 한정 경주로 선회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5번 남쪽 나라의 추임력까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5번 남쪽 나라도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주 빠른 흐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5번 남쪽 나라의 추입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 첨언을 해드리면서 1번 라운 윌리엄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데뷔 전에 최성신 의원도 1번 라운 윌리엄스 추천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엔 1번 게이트예요. 정정희 기수 순발력 좋습니다. 스타트 상당히 좋은 기수예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갈 수 있는데 왜 추천을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검증의 무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전 편성이고 어느 말 한 마리도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가 이 라운 윌리엄스가 데뷔전을 가졌던 편성에 비하면 앞선의 빠른 그 선행형 말들이 굉장히 경합이 심할 가능성이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들이 모두 뒷심이 확고하지 않은 편성인데 어쨌든 이런 선행을 편하게 나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데뷔전에서 점프하면서 늦바란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고 선행을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합이 심한 경주인 만큼 이번 경주는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참 재밌네요. 너무 달라서 뭐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저 역시도 감이 좀 안 잡히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마 한라대로가 직전의 변화가 좀 뛰어났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동안 한라대로는 선행을 가서 계속 짧았던 마필이에요. 선행을 가서 지고 가서 줬던 마필이 따라가서 버텨내면서 첫 입상을 했다는 것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으로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11번 스칼렛 퍼펙트가 게이트는 밀렸지만 흐름 따라가면서 결정력의 여유가 좋아졌다는 점에
점에서 이번 경주에서 연투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10번마 골든 스파크가 주행 심사 때는 여유가 좀 크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데뷔전 선두권 장악에 실패한 불리한 외선 전개에서도 충분히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이 있다 평가를 합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5번 남쪽나라 역시 훈련 상태에 비해서 입상률이 저조하지만 매번 상태감이 좋았던 마필이었던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10번 골든 스파크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주행 심사 대비 데뷔전 차라리 좀 많이 뛰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구도에서도 선두권 가담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상태감은 직전 대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경주에서 가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번 골든 스파크도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이 몇 마리가 있는데 다만 이 말들이 뒷심이 확고하지 않아서 어떤 말이 버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이번 경주 1번 라운 윌리엄스도 매우 빠른 말로 판단되고 8번 불패소녀, 9번 한라대로 여기에 또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더 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앞선이 혼탁한 싸워주는 그런 편성에서 이 10번 골든 스파크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할 때는 선행형 말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그렇게 심한 외곽 전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에 비해서 더욱 심한 외곽 전개를 할 가능성이나 그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는 좀 검증의 무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힘차가는 단계의 시네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이미 그 힘들어찬 면모를 확연하게 검증받은 입상 전력도 있죠. 12번 비욘드 오버가 직전 데뷔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놀라운 경주 능력을 보였어요. 자, 양털 코글레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합니다. 고개가 다소간 높은 경향이 있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직전 당시 외곽으로 크게 선회하고도 직선에서도 외측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내측으로 또 기대는 악벽을 잘 잡아주며 막판까지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 방춘식 기수가 주행 심사 때부터 담당했던 책임을 지고 있는 말인데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더 보여줄 걸음이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12번 이 비욘드 오버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 1번 라운 윌리엄스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전에 기립늑발로 경주를 망쳤지만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 안쪽 게이트 자, 기본 순발력을 갖춘 말이죠. 1번 라운 윌리엄스 직전 데뷔전 졸전 만회할 듯합니다. 9번 한라대로는 이 편성에서는 4번 스틸런과 함께 선두권 강공 작전이 다시금 예측이 되는 자, 전개 유리마가 되겠죠. 9번 한라대로. 여기 10만도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요 3번 아우라 위너입니다. 주행 심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전 경험을 충분했다라고 평가하는데 7월 20일 날 통과 시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 초반 자리 못 잡았습니다.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어요. 자, 그 신마 입상률이 상당히 높은 30조 마방의 신마입니다.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역습 가능해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요 3번 아우라 위너 신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 같은 경우는 지금 능력 미달을 3번을 주행 심사를 받으면서 지금 4번째 주행 심사를 받고 데뷔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아직은 빠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잠재력은 있겠지만 이 주행 심사 통과했던 이 경주조차도 뭐 전개가 무난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반 스피드, 직선 추임력 그럼에도 별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코스 안쪽에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이 4번 스틸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단거리 꾸준한 정주 능력을 보인 말도 있고요. 직전에 중장거리까지 섭렵한 능력 상승세 마필도 눈에 띕니다. 직전 비록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전력도 눈에 띄고요. 그런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4번 말라카스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출발하면서 충돌하고 균형을 잃으면서 완전히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추입을 했지만 역시나 추입력 좋은 모습, 상태는 올라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뒷심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번 게이트를 받은 1번 라이즈 앤 샤인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깜짝 우승을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1번 게이트를 받은 만큼 인게이트 최적, 선행 의심할 여지가 없고 선행 나선다면 한 단계 성장한 경주력으로 다시 한번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 6번 썬볼트입니다. 직전 착지 불량 후에 충돌하면서 출발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초반 스피드로 그냥 앞선에 나서버렸습니다. 막판에 무뎌지긴 했지만 꽤 스피드가 좋은 모습 여전히 보여줬고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굉장히 경쟁력 높은 모습, 스피드 좋은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킹포세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말이 최근에 1700m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지금 줄어든 거리,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스피드가 좋은 만큼 앞선에 버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편성을 만났고 상태 올라와서 믿고 추천드릴 4번 말라카스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압축해서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저도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방송 추천으로 잡은 그 맥 자체가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4번 말라카스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4번 말라카스라는 말도 저도 상당히 관리마로 이제 열심히 애지중지는 하고 있는데 제일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결정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위너다킨 이동화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했음에도 올라온 상태 속에서도 순위권에 그치고 말았던 경주력은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에는 더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하고 있고 안장까지 교체가 돼 있어요. 감량 이점을 노린다라고 하기에는 2kg의 감량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4번 말라카스 뭐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부분이 될까요? 우선 말씀드렸지만 직전부터 상태가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1번 라이즈 앤 샤인이 비록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직전에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승급전에 확고하다는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6번 썬볼트 제가 직전에 이 말도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스피드는 좋지만 역시나 뒷심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7번 킹포세도 강하게 앞선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합 상황에서 이 말라카스가 선입권 전개 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장 전개적인 이점을 가진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편성을 만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또 최성진 위원님의 추천 경주 성공을 기원합니다. 말라카스의 선전, 저는 편성이 약해서 저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초반에 계속 제 귀에 거슬렸던 부분 자체가 최성진 위원이 안쪽에 있는 1번 라이즈 앤 샤인을 의심할 여지 없는 선행마로 지목을 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직전의 경주는 11조 조연수 마방으로의 이적 이후에 문상혁 기수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갔을 때 여타의 기수들이 추진 없이 그 선행을 좀 지켜봤던 어느 정도 보내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구도로 좀 판단을 합니다. 승급 전에 사실상 썬볼트가 가진 선행력이 더 빠르지 않은가요? 네, 6번 썬볼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6번 썬볼트도 직전에 추천드린 말로서 스피드에 대해서만큼은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1번 라이즈 앤 샤인이 선행이 나설 가능성, 6번 썬볼트가 선행이 나설 가능성 두 가지 모두가 혼재한 편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게이트의 이점 때문에 1번 라이즈 앤 샤인이 강하게 밀고 선행을 강하게 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할 여지라고 했던 부분들은 좀 바꿔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온마 백산 아일랜드 한번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말씀해 주신 마필을 제외하고 선취위권에서 올려붙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온마 백산 아일랜드를 판단을 합니다.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주폭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번 썬볼트 뒤가 약하고 1번 라이즈 앤 샤인은 검증의 무대죠. 말라카스도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크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킹포세 자체도 초반에 발주가 빠르진 않지. 초반에 발주는 느리고 중속이 좀 좋은 전력이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가 있다는 백산하는데 역습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날에는 사실 전개가 완전히 꼬이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직전 경주 같이 차분하게 전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충돌하면서 출발이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선취입 전개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취입 전개를 시도를 했고 전개를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입력만큼은 아직은 이 선취입을 전개했을 때 이 추입력만큼은 아직은 조금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모든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1번 라이젠 샤이는 직전에 신인 기수 또한 6등급 최약체급 편성에 이제 선행을 나서 버틴 전력이지 제가 보기에도 6번 썬볼트가 월등하게 순간 스피드가 앞서 보입니다. 6번 썬볼트가 선행을 나설 듯 하고요. 7번 킹포세는 직전 1700m 자, 강공 선행 작전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내린 거리에 선입권에서도 충분히 응수 가능한 7번 킹포세라고 평가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한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8번 대변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최단 거리를 선입권 끈끈한 전력으로 압도적인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 골절 등으로 휴양 공백이 있었죠. 직전에는 체중도 많이 빠졌고 선도 외곽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의 졸전이었는데 자, 이번에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정상주기 돌아온 이 8번 대변화가 되겠는데 지난주 방춘식께서 또 상당히 좋은 그 컨디션을 보였죠. 최성진 의원, 이 8번 대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사실 이 4번 말라카스를 중심마로 언급을 드린 이유가 앞선 경합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선 경합에서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6번 썬볼트가 선행 나설 가능성도 있고 1번 라이젠 샤인이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말 한마디가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따라서 1번이나 6번 마찬가지로 8번 같은 경우도 7번 킹포세와 함께 앞선을 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경합이 심한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만큼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오경주는요. 직전에 출발이 추돌로 좀 아쉬운 전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만회가 가능해 보입니다. 4번 이 말라카스를 중심으로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진행이 되는데요. 이 도전권들 저희가 갑론을박 여러 두의 마피를 언급드렸는데 그만큼 이 도전 혼전세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옥석을 가려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선두 선입권이 촘촘하게 레이스가 진행되는 하이페이스 최단거리 1000m입니다.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친 말, 이번에 복수전이 가능하겠고요. 꾸준하게 단거리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서울 6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입니다. 1000m 경주예요. 날이 정말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말도 기수도 모두 지쳐나가기 마련인데요. 그럴수록 가장 유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거리,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이라는 거 먼저 짚으면서 경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1000m 01초대 3폴롱 37초 이하 못 뛰는 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정도 엇비슷한 기록은 가지고 있고 스피드 자체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죠. 그렇다면 주로 흐름이 무거운 주로에서 조금 더 뛰었던 말들의 끈기 혹은 줄어든 거리가 유리한 말들의 유리함을 짚어드려야 되겠는데 그 중심에 5번 스페셜 위너 먼저 추천드립니다. 5번 스페셜 위너는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직전 경주 때만 해도 복병권에 해당했던 말이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전개, 선행 선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딱 그 위치, 자신이 원하는 그 위치 포지셔닝만 되면은 거리 상관없이 단거리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입상권이라는 거 이미 걸음은 튀어 있는 말이라는 부분 강조드려 보고 싶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두 말이죠. 2번 머니대륙 그리고 6번 베스트 채플입니다. 선의권에서 응수 가능한 말은 역시 두 마리, 1번 과천장사, 3번 로만블레이드입니다. 직전 경주 억울했던 점을 강조해드린다면 3번 로만블레이드만큼 억울했던 말은 없죠.
당시에 기승기수가 정말 억울하게 많은 원성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다비드 기수에 의해서 기승전결 3위를 먹을 만큼 중대한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직전에 서력전이 될 수 있는 말들의 경주 운영과 현 등급에서 경쟁력 확보한 말들의 우선순위 철저하게 따져서 제대로 압축해서 적중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다시 한번 강한 성공 기원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기억이 나네요. 스페셜 위너 정말 복병권의 가치로 있다라고 집중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 저 역시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만 블라이 말씀해 주셨던 스페셜 위너라든가 화천장사, 로만 블라이드 머니 대륙의 선정 가능성 높게 평가하셨고 저는 이마필은 왜 언급을 안 해주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4번마 클린 플라워입니다. 6월 달의 경주에서는 로만 블레이드가 끌었던 흐름 자체를 잘 따라가면 선입에 대한 가능성, 또 직전 경주에선 빠르게 선행권을 장악해내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머니 대륙 자체가 약간 끄는 습성 때문에 전개를 잘 받아야 된다는 점도 있고 로만 블레이드 같은 경우가 마체가 얇은 단점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클린 플라워 같은 경우는 체형이 좋은 안말로서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는 만큼 잠재력 여건에서 이번 경주까지 클린 플라워의 선전 가능성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클린플라워도 정말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 편성 강도 자체가 원체 약했다라는 부분과 훈련을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위를 먹지 않았을까 조금 의심이 되는 컨디션 저하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고 난 후에 추천을 드려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4번 클린 플라워에 대해서는 백동 의원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 8번 최고의 찬사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록 거세 후의 첫 출전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만큼 경합이 심한 그런 1000m 편성, 이 출전하는 말들 두수에 비하면 매우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번 최고의 찬사가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거세 이후에 직전 경주에 이미 체중이 크게 빠진 상태로 출전을 해서 입상을 차지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거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8번 최고의 천사가 직전에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을 선행마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주력의 변화인지 경주 운영상의 유리함이 된 것인지 혹은 초동 레이스가 이끌었었던 빨랐던 레이스 속의 선입권이 모두 무너지는 어부지리성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분명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 선입권까지 촘촘하게 1, 2, 3, 4, 5번까지 아주 팽팽하게 6번까지 이 편성 흐름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과연 8번 최고의 창사가 제대로 된 위치를 잡고 경주를 풀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거리에서 능력을 출중히 보인 말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합니다. 김정은 의원께서 5번 이 스페셜 위너, 그렇죠.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를 단번에 극복해낸 상승세의 마필 5번 스페셜 위너, 당연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한두의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10번 리빙스턴입니다. 단순 선행마가 아닌 직전의 게이트 외곽 시종 외선에서 적극적인 선임 레이스로 구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6등급 경주였지만 오히려 2번 머니 대륙 같은 데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마필보다는 20번 리빙스턴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외곽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고 승급전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 10번 리빙스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행은 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선행이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 아니면 답이 없을 때 좀 더 높은 의지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리빙스턴이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경주력 저 역시 아주 매력 있게 본 바입니다만 반면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자 그대로 무너졌던 2번 머니 대륙만큼 선행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말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력하게 선행 작전을 구사할 이번 머니 대륙의 배수진을 더 응원을 하고 싶네요. 네, 선행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절실한 의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머니 대륙. 그렇죠. 인코스에서 선행을 받는 조건, 기수가 알 겁니다.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이번 머니 대륙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네요. 자, 그렇습니다. 6경주는요. 만만치 않은 1400거리를 단번에 극복한 강단이 있는 마필이죠. 5번 스페셜 위너를 놓고 자,
김지영 의원은 이 방송 추천 경주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도전권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갑론을박이 꽤 길어진 만큼 상당히 많은 두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최단거리 전개점은 물론이고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단거리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신예마 한두에게 관심이 가고요. 이 도전권 중에서는 현등급에서 기복은 보입니다만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권 전개 2점을 살려볼 말들이 다수가 출전하고 있네요. 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전개도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5등급 10마리 단촐한 구도죠. 꾸준하게 변을 보여주고 있는 현등급 전력 간의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승급하고 있는 성장세의 마필들까지도 눈에 띄는 구도죠. 그중에서는 오히려 우위는 승급하는 그 신의 전력에 좀 더 눈이 가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거리가 늘었지만 코스 이점 속에서 여전히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 좋았던 그 마필을 필두로 좀 더 압축 있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4두의 전력간 2, 4, 7텐, 2번, 4번, 7번, 10번 4두 간의 전력간의 접전 레이스 속에서 초반부 게이트 조건의 안쪽 좋은 이번 대환마가 소폭의 추진 속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대한마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고 흐름을 이끌어 나갈 때 뒤이어 강한 추진 속에서 선입을 가담할 수 있는 선입권 4번마 두손 왕자 그리고 무리 없이 승급전을 적응 마친 7번마 스트롱 러너까지도 이번 경주 흐름을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구도죠. 3두 간의 전력 속에서 승급전을 치르고 조건 자체는 나쁘지만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10번만 불의 고리에 역습까지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4두 간의 촘촘한 전개 속에서 여전히 이번 경주까지는 다시 한번 기대치를 높여보고 강조 드릴 전력은 바로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2번마 대환마입니다. 대환마라는 마필 자체는 데뷔전 당시에도 저희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던 마필로 기억을 합니다. 코스 이점도 좋았지만 초반에 옆에 있던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원활하게 발주를 받지 못했던 과정 속에서도 내측을 파고들었고 선두권 장악 이후 중속과 탄력을 여유 있게 보여줬던 2세 마필이죠. 앞말치고는 체형도 좋고요. 근성과 지세의 여유도 상당히 좋습니다. 승급전의 거리는 늘었지만 빠르고 강한 레이스의 상대를 피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태 우위 좋았던 이번 대환마의 성장 가능성 이번 경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구도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후작 도전권에선 4번마 두손왕자가 눈에 띕니다. 두손왕자 역시도 입상 당시 저희 방송에서 좀 소개를 드렸던 마필로 판단을 하네요. 결정력의 여유는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했던 전력이죠. 최근 두 번의 경주 자체는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종반에 살짝 기대기까지 하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최적의 선임이 가능해진 아마 두손왕자도 부진을 털어낼 수 있는 찬스 맞은 편성이라서 두손왕자의 회복세는 기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스트롱 러너도 승급전 강했던 페이스를 잘 견뎌냈죠. 데뷔 이후의 모습은 다소 변화가 더졌지만 12월부터 4월까지 휴양 이후 빠르게 성장이 좋습니다. 6월의 경주는 선두권 내측에서 흐름을 따르면서 종말의 여유감을 보였었고요. 직전의 경주는 승급전에 1400m였습니다. 상당히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몰아서 흐름에 밀리지 않게 추진을 했지만 초반 직선 구간까지 약간 거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3위로 마감을 해야 됐죠. 경기를 뛸수록 여유가 좋아지고 있는 7번마 스트롱 러너 이 정도 상대 틈이라면 무난한 입상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도전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번마 불의 고리도 이번 편성 여전히 기대치는 있다 평가를 합니다. 데뷔 이전부터는 25조 전승유 마방에서 기대감을 표출했던 전력이기도 하죠. 데뷔전 상대가 강했다지만 기대했던 모습보단 성적이 좀 더 졌어요. 이전 만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오히려 선두권 2선에서 응수를 하면서 변화된 스피드가 여유가 좋았죠. 밀려난 게이트와 조건 자체에서 초반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는 상태 가벼웠던 10번마 불의 거리도 관심은 충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여전히 성장세가 기대되는 세력이죠. 안쪽 2번마 대완마를 필두로 4번마 두손 왕자, 승급전 적응 마친 7번마 스트롱 러너, 여전히 보여줄 거라면 남아있는 외선 10번마 불의 고리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직전 데뷔전부터 아주 출중한 능력으로 우승했던 2번 대환마. 당시 발주가 썩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발군의 순간 스피드로 선행 잡아내고 막판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자, 이번에 다수의 선행마가 즐비한 존재하겠습니다만 자, 선두권에서 가장 원하는 전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경쟁력 출중한 2번 대환마를 이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3두의 마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일단 2번 대환마보다는 7번 스트롱 위너의 스트롱 러너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두셨네요. 이 복병 전략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대환마가 선행을 나서서 그대로 1순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백동희 위원의 전개 들어보면서 잠깐 반성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아직은 어린 이세마의 승급전이 불안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이 충분히 있는 편성이라는 부분, 그 중심에 7번 스트롱러너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번 스트롱러너는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성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의외의 선행마, 저는 그때 당시 빅토리스타라는 추임마가 앞에 붙으면서 이 경주 운영이 좀 까다로워졌고 안으로 갇혔던 것이 패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을 7번 스트롱 러너라고 한다면 1200m 본인이 줄어든 거리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선입형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번 브레고리 직전 경주 당일날 기수 변경이 있었어요. 누네스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면서 안으로 기대는 것을 좀 제어하지 못하면서 2등을 한 것이 아쉬운데요. 저 역시 이번에는 좀 더 나은 경주력 기대할 수 있고 백동희 위원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앞에 붙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경주력이 훨씬 더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6번 희망스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에 정말 놀랐거든요. 이 조그만 앞말이 게다가 최외곽 게이트에서 이 정도 근성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저는 희망스타라는 말이 앞선에 붙어야만, 마체가 작기 때문에 앞선에 붙어야만 좀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의외의 경주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승급전에서. 더 보여줄 거름 기대치 혹시 없을까요? 네, 저도 좀 찜찜해요. 그 부분이 가장 찜찜하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정말 직전의 경주 자체가 편성 자체가 약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텐데 승급전 불리했던 전기 기존에 이제 이 희망스타가 입상했던 조건 자체가 선두권 2선 외곽에서 자리를 잡거나 코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야지 됐던 마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저 역시도 이동진 기수의 감량 조건을 유지해주고 있는 6번 희망스타의 변수까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중심마부터 후착마도 백동희 위원이 언급해 주신 말과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많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대환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선행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편성을 만난 만큼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4번 두손왕자 직전에 외곽 전개 후에 결승조는 또 내측으로 기대는 좀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인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라면 역시나 경쟁력은 높다. 마지막으로 10번 브레고리의 추임력. 여기에 6번 희망스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 희망스타와 함께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 준 말들의 응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말들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말도 있고 복병 전력도 있는데요. 7번 스트롱 러너가 과거처럼 좀 초반에 차분하게 힘 한 배 제어하고 막판에 힘을 쓰는 전략이었더라면 직전에도 승급전 경쟁력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3착의 원인은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자 오히려 서둘러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 소진 많았던 나머지 막판에 걸음이 들라왔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경주 거리가 1,400m였죠. 이번에 내린 거리에서는 7번 스트롱 러너가 안쪽에 2번 대환마를 선두 내보내놓고 자, 이 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겠고 좀 초중반에 좀 참아주는 전개, 힘 한 배 잘 된 가운데 막판 한 발 충분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7번 이 스트롱 위너, 러너 다시금 강조드려 봅니다. 2번 대환마는 직전에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출발 능력은 발주 이탈이 썩 매끄럽지 못하지만 중속 스피드가 월등합니다. 직전 그런 전개로 선행 강공작전 우승했는데 승급전도 가능해 보이네요. 역시 6번 희망스타가 직전에 초반에 제어성 말머리로 후미 쳐졌다가 늦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경주 거리가 1000m였죠. 이번에 늘어난 1200m 거리에서는 6번 희망스타 강단 있는 앞말 이제 전개를 상당히 레이스 룸에 따라서 다채롭게 펼쳐내는 장점까지 있는 만큼 6번 희망스타까지 다시금 언급드려 봅니다. 네, 결국 서울 7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출중한 경쟁력, 인코스 선행 강공작전 2번
대완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에서 단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검증받은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요. 직전 대비 어떤 말이 경주 여건이 좋아졌고 전개가 유리한지 또한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은 어떤 말일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전개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13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선행마, 내가 반드시 선행이어야 한다라는 도주성 전개만은 분명히 없습니다만 선두권은 제법 빠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면서 1300m 5등급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1번부터 살펴보시죠. 1번 천몽. 물론 이 말도 강력한 도주성 선행만은 아닙니다만 1번 게이트의 이역기수 안장에 선행으로 입상과 우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굳이 선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따라가게 되면 인코스에 갇힐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9번 스트롱맨, 5번 오제이 확답 등이 이 선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세력으로 우선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2번 피오레 역시 선입권을 두텁게 만드는 전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들이 전개 양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부분. 오히려 1번 천몽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9번 스트롱맨, 2, 3선 선행마 바로 옆자리. 5번 오제이 확답 역시 마찬가지 위치를 차지할 때 성적이 좋은 유형의 말들입니다. 만약에 1번 천몽의 선행을 내주게 된다면 인코스라는 이점으로다가 선입권을 뚫고 나와야 한다는 부분. 여차하면 갇혀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천몽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유력한 말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5번 오제이 확답과 9번 스트롱맨이 위치가 둘 중에 누가 더 자리 선점을 잘하느냐. 요것이 초중반의 승부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번 피오레죠. 2번 피오레는 사실 직전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차지하면서 현등급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곽을 돌든 다소 추입을 해도 오히려 이번 피오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번 천몽이 이끄는 레이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5번 오제이 확답과 9번 스트롱맨의 위치 선점 싸움 속에 2번 피오레가 어부지리성 선입형 추입을 시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이번 8경주 1번 천몽의 선전을 가장 먼저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1번 천몽을 이 선행 주도 레이스 가능한 전력으로 보셨고요. 5번 오제이 확답, 9번 스트롱맨 등등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전반적으로 앞선에서 유리한 전기를 펼쳐낼 조건의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일단 선행 주도 레이스 가능한 말을 타마필로 보고 계시고 있고 그 말을 중심권에 놓으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예, 김정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1번 천몽을 선행마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의도적인 추입 작전이었기 때문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이 천몽이 앞선에 아예 나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초반 타임이 굉장히 늦어졌지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추입 작전을 구사했던 이유가 외곽 게이트뿐만 아니고 5월 13일에 불량주로에서도 막판에 결국엔 좀 무뎌지는 모습, 그래서 선입전개를 구사해보는 모습을 저는 의지를 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주 4번 내각 끝판왕이라는 말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서 4번 1 선행으로 봤는데 뭐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의견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9번 스트롱맨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직전 경주엔 출발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꾸만 앞선에 가담하는 제가 판단할 때 완전히 말이 달라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5번 오자의 학답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1번 천문까지 역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개인적으로 1번 천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경주 인코스 최적 전개로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경주를 다시 한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4번 내각 끝판왕의 선행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전개도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1번 천몽의 선행을 응원한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옳은 표현이었죠. 저는 일단 선입권에 응수할 수 있는 5번 오제이 확답과 9번 스트롱맨의 위치 선점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 내각 끝판왕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앞선에 붙어서 경주를 어그러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이에요. 1번 천몽이 선행을 못 갔다라고 한다면 최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번 내각 끝판왕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말은 마체도 작은 데다가 결정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위군 시절에도 6등급에서도 간신히 지금 5등급으로 승급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정력 부족 정말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성준 의원은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뭐 이번 경주에서 4번 내각 끝판왕이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1번 천몽이 1월 달 경주 같은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를 구사하면 자연히 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 경주 심한 경합이 있는 그런 선행형 말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끈다면 그래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분 의견 잘 듣고 한번 열심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뭐 천몽이 선행을 가든 내각 끝판왕 선행을 가든 저는 그래도 이번 경주는 김재영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그 부분에 좀 더 동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스트롱맨을 좀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좀 보여줄 거라면 성장세가 더 강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좀 높게 평가했고 어차피 천몽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지금 전개 구도라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내각 끝판왕을 좀 좋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번 이 마필은 혹시 어떨까라는 마필 한두가 저 3번만 맞잡은 선밖에 없다고 평가를 해요. 어차피 남아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전기에서 초반은 밀리지만 취입률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가 취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가져간다면 이변은 가능하다고 좀 평가를 하는 만큼 이 마필의 평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항상 뭐 방송을 찍으면서 백동희 의원에게 느끼는 거지만 그 예리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 5번째 잡아놨습니다. 추천을 드린다면은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 여유 있는 추입이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맞잡은 손이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가장 후미에서 하위권에서 추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빅토르 기술을 안전을 교체했다라면 조금 더 선입권에서 응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빈틈 노릴 수 있는 세력으로 저도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4번 맞잡은 소는 그야말로 바닥 추입 성향의 그 마필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전개로 한번 입상한 적이 있죠. 자, 이번에 선두권 몰락시 3번 맞잡은 손이 유일하게 이 빨간 모자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오제이 확답은 좀 기대는 학벽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누네스 기수가 정말 직전에 잘 제어해주고 입상을 시킨 말이죠. 이번에도 재차 누네스 기수 기용, 다시 한번 선입권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선행을 1번 천몽이 나가든 4번 내각 끝판왕이 나가든 둘 중 한두가 나간다라면 버텨낼 공산이 있고요. 상승세의 9번 스트롱맨은 정말 선입권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재차 그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말로 이 평가가 됩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자, 기대는 학벽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잡아내고 능력 기수 한정의 5번 오제이 확답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그 마필들이 대거 몰렸고요.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어떤 전개로 어떤 전개로 어떻게 응수를 할지 상당히 혼전 레이스.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MC께서 편성의 맥을 정확히 뽑아주셨어요.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 그렇죠.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에서 절대 유리한 마필은 존재합니다. 자, 그 마필 자체로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상대 마필의 모든 조건을 타파하고 먼저 선두권 장악 위에 버틸 수 있는 모든 상대, 최근에 대비해서 모든 조건을 맞이한 마필 바로 3번마 장산재패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데뷔 초 단거리에서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이끌어왔던 전력인데 승급 이후에는 선두권 장악이 시도할 수 없는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졸전에 졸전을 거듭을 했어요. 직전에 이제 경주 이전을 보시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아예 단기 휴양을 다녀왔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직전 경주는 1400m였죠.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던 모습 자체가 직전의 경주는 해우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이끌었던 페이스였습니다. 초반에 발주를 매끄럽게 밟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리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제어성 말머리를 펼치죠. 흐름에 끌리지 않고 거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볍게 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탄력까지 보여주죠. 자, 이번 경주 유심히 보시면 발빠른 마필 별로 없습니다. 장산재패가 가지고 있는 기본 순발력으로 충분히 선두권 장악도 가능하고요. 설령 선두권 장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최적 선입이 가능한 장산재패로서 이번 편성 자체의 요건 자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장산재패 믿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안쪽에 있는 1번마 해가람, 패출의 여파 이후 결정력의 여유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코스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4번마 광야 불기둥 같은 경우가 마체가 굉장히 얇은 앞말이에요. 전개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선점이 중요하지만 휴양 공백 이후 꾸준하게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죠. 5번마 온니고 올해 1월 달에 5등급으로 강급이 됐던 수모까지 있었습니다만 다시 4등급으로 재차 진입 이후에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후차권 말씀드린 3두간의 접전 속에서 최선의 압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외선에 있는 마필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전력의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당일 마체 상태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압축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 후착에 대한 자신감, 자신 있는 모습 약속드릴 구경주입니다.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위원을 좀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중심마로 언급해 주신 3번 장산재패, 여기에 1번 해가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번 드림미스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출발할 때 충돌해서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초반 스피드, 스타트 자체가 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말씀하셨듯이 빠른 말이 별로 많지 않은 편성이고 선입권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다면 잘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뒷심 발휘까지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는데 이 드림미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6번 드림미스까지는 열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림미스라는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아예 나서버리거나 선두 외선이나 내 인코스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장산재패를 보내놓고 아니면 그 이선을 장악하든 아니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하든 만약 그런 전개가 나와준다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아예 편성 자체 요건만 판단을 해봤을 땐 안 된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일 상태만 맞아준다면 드림미스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 저희 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백동일 의원이 예쁜 따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앞말들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분석도 상당히 잘하세요.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여리여리한 앞말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1번 해가람이와 취임하고 4번 광야도 불기둥이 앞선을 갈 수도 있겠고 저도 3번 장산재패가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재밌겠다 싶은데요. 장산재패보다 더 빠른 말 있습니다. 2번 마하희망.
이 말이 직전 경주는 공백이 길었고 공백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주행 심사 내용이나 자신의 우승 당시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선행 선점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는데요. 이번 마하 희망이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직전에 혼합 4등급에 도전을 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 노력을 했다는 점까지는 이해해주고 싶어요. 근데 마하 희망이란 마필 자체가 작년 11월 달 이후에 휴양을 가졌던 이유 자체가 폐출혈입니다. 폐출혈의 여파 때문에 휴양이 길어졌고 사실상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여유감 자체는 컸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선행을 좀 편안하게 나서야 되는 조건을 받아야 되는 마필인데 장산 재패가 이 정도의 좋은 조건은 눈에스 안정인데 그 말이 편하게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하 희망을 보내놓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 마필을 아예 죽여놓고 저는 입상할 거라고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산 재패에 대한 믿음 이번 경주 좀 더 확신을 갖고 도전하겠습니다. 네, 과연 선행을 누가 받을까요? 2번 마하 희망일까요? 3번 장산 재패일까요? 두 마필 공이 선행 나서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번 마하 희망 같은 경우는 이 코너 4개짜리 1700m를 선행 1순 우승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어요. 3번 장산 재패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절호의 선두권 장악 찬스 굳이 선행 나서지 않더라도 요 편성에서는 3번 장산 재패가 정말 편성옥이 만난 전개 유리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뭐 4번 광야 불기둥도 마치가 얇기 때문에 자리 선점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힘소진을 안 하고 얼마만큼 덜 하고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뭐 제가 이제 질문할 거를 뭐 두 위원이 다 해가지고요. 근데 구경주는요, 편성호기 전개 찬스까지 맞이한 말이죠. 이 3번 장산 재패를 중심으로 백동일 위원이 이 방송 추천 경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들 존재하겠습니다만 전개가 유리하고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 특히나 이번에 절실한 의지가 있는 말을 잘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번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신의 마들 이 1000m 최단거리 이번에 뭐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고 최근에 꾸준하게 경주 운영 능력으로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도 있죠. 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과 이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 등등 여러 가지 각각의 사연을 내포한 마필들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 총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의 기회를 말씀드릴 백동일입니다. 10경주도 제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압축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마리 1000m 혼합 4등급의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공백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의 전력까지도 가늠을 해야 되는 구도죠. 그중 가장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마필 한두는 저는 오마 핵 항공모함을 먼저 지목해 드립니다. 사연이 정말 많았던 마필이죠.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 달까지 골절 때문에 휴양이 있었고요. 그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 달까지 또 1년간의 공백은 우선 천지굴건염과 거세로 인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경주로에 다시 입장을 했던 전력이에요. 그 이후에 한동안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내선이든 외선이든 선두권 장악이든 따라가는 선입이든 여유 있는 주폭을 보였던 전력이죠. 직전 57회 부중이 아쉬웠습니다. 강촌의 별이 너무나 빠르게 선두권을 끌어가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상대 조건만 판단해보고 전개 조건을 판단해봤을 때 핵항공모함은 이번 경주 입상할 준비와 전개 조건은 충분히 맞이했다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32조 김현선 마방 자체가 마방 자원이 풍부하지 않죠. 나와 있는 마방 자원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핵항공모함이란 마필입니다. 상대 약하고 검증 필요한 마필들 사이에서 선입 가능성 5번마 핵항공모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아르고 로켓은 여전히 선두권 후착에서는 이 기대치가 높은 전력이죠. 데뷔 초 외측 사행으로 고생했던 모습에서도 최근 발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불리했던 외선에서 그렇게 강한 상대들을 강한 스피디의 마필들을 꺾어내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경주에서도 스피디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이번 플레잉 위닝이라는 마필 자체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보안 적출과 거세 이후에
직전 재검과 훈련 당시에는 주폭 자체가 남다른 모습으로 빠릿해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회복세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3두간의 접전 속에서 최대 복병은 3할 로열 웨이버를 지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2017년 11월 달에 이제 3등급에서 강급이 됐던 마필이에요. 흐름을 못 따라갔던 경향에서 최근 단거리지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KT 조건 좋은 3할 로열 웨이버의 역습까지, 이변까지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의지 좋고 전개 좋아진 5번마 핵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11번 아르고 로켓, 2번 플라이미니, 4번마 로열 웨이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예, 백돌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응원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거의 보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다만 중심마에 대한 생각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 11번 아르고 로켓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르고 로켓이 최근에 뛰었던 이 두 번의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현 등급에서 가장 빠른 말들을 모두 모아놓은 편성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차부차나 강촌의 별조차도 앞선에 나서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만큼 그렇게 빠른 편성이었는데 그런 말들과의 경합도 이겨내고 앞선에서 그냥 버텨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드리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는 있어요. 다만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말에 대한 평가가 다소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플라잉 뮤닝 이제 재심 이후에 다시 재심 치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보여줄 거는 충분히 있는 말이죠. 오히려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중심축으로 잡아주셨던 5번 핵 항공모함 선행과 선입이 모두 자유로운 덩치마라는 부분에서 힘 있는 걸음 저도 기대를 합니다. 11번 아르고 로켓까지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4번 로얄 웨이버하고 8번 MRB상하고 같은 마주 2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솔직히 4번 로얄 웨이버가 최근에 추임력을 발휘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본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었던 전력임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8번 MRB상처럼 꾸준하게 선입권, 2선을 노리면서 편성만을 기다려왔던 말이 좀 더 복병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MRB상에 대한 평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쉽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MRB상 같은 경우가 끄는 습성이 좀 심해서 편안하게 아예 앞선 장악을 하거나 그 마패를 놔줬던 그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뛰어줘야지 그 능력을 좀 이끌어냈던 전력인데 결국 최근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의 경주에서 선행가도 압박받고 무너졌고 직전에 아예 선입 4선 외곽을 돌면서까지도 제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에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1번 개천에 용인한 스피드형 마필도 있고 2번 플레이밍도 빠르기도 합니다. 핵항공모함이나 대성말기 더군다나 외선에서 몰아칠 수 있는 아르고 로켓에서 그 틈새 선두권 싸움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겨내지 못했던 그 걸음 자체는 아직까지는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라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여준 전력상 압축은 되는 편성인데 11번 아르고 로켓이 게이트 유불리 상관없이 선두권에서 선행 혹은 따라가는 전개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이기에 11번 아르고 로켓은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충분히 평가가 되고요. 5번 핵항공모함은 게이트 상대적으로 안쪽이기 때문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해요. 2번 플라이 뮤닝 주행 심사 다시 받고 나오는데 상태감은 상당히 좋아진 만큼 최근에 연거푸 졸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여기에 신마 한두가 눈에 띕니다. 외곽 게이트 12번 캐논 슈터입니다. 500km 넘는 거구의 체격의 스피드와 근성을 갖추었고요. 주행 심사를 외측 게이트에서 2선 가담하는 순간 스피드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12번 캐논 슈터가요. 10만대 주행 대사가 상당히 유연하고요. 부드럽고 또한 자세, 그 주폭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유형의 마필로 보입니다. 데뷔 전 의지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이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12번 캐논 슈터 10마로 평가하는데 백동일 의원 12번 캐논 슈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2세 마필, 2세 앞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구도 자체가 혼합 4등분에서 3세, 4세, 5세 발빠른 순발력과 갖춘 전력들이 지금 상당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마필은 선행도 가기 힘들어졌고 따라가서 경쟁력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만약에 이 마필이 인코스로 들어왔다면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을 텐데 여타의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를 최외곽에서 저는 검증의 무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코스 2점의 선두권 유리한 전개 5번 핵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1200 단거리 11경주입니다. 자,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을 합니다. 자, 과연 이 11경주에서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하고 이끌지. 일단 8번 스톰 라이커가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가장 빨라 보입니다. 지난 6월 19일 1200 거리도 3착을 했습니다만 당시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내고 당시 누네스 기수가 선행을 뽑아냈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무리가 됐는지 막판에 좀 아쉬웠는데 직전에는 외선 경합으로 무너졌죠. 하지만 이번에 누네스 기수 기승하고요. 타마필들보다는 요 8번 스톰 라이커가 출중한 순간 스피드로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8번 이 스톰 라이커의 선행 1승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자, 3번 썬더마린이 직전에 1200 거리 4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이 강공 선행 작전으로 우승을 한 전력입니다. 단수 선행마가 아니라요. 그 압박받는 조건, 경합 레이스도 충분히 너끈히 이겨낸 3번 썬더 마린인데 이번에 승급 전에 4kg이나 대폭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3번 썬더 마린의 승급 전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7번 와와 여장부가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자 이미 뭐 1400m 거리까지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이번에 거리 내린 1200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만 7번 와와 여장부는 이 선에서 경합 피해 차분하게 따라가면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복병 전력은 4번 오피데이입니다. 이 고질적인 기대는 악벽 때문에 자 2017년 6월부터 국악 자급한 승인자구 착용을 하고 출전하는데 최근 두 차례 경주는 모두 늦발로 경주를 망쳤죠. 자 이번에 주행 심사 받고 출전하는 가운데 자 초반에 순간 스피드는 다소간 부족한 면모는 있습니다만 막판 걸음이 워낙에 좋아요. 이렇게 선두권이 촘촘한 그 레이스 흐름에서 선두권이 몰락 시 충분히 4번 오피데이가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 유일하게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보고 있고 악병마 기승술의 달인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죠. 4번 오피데이의 역습, 복병 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국 서울 11경주는요. 자, 코스 안쪽에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 감량 혜택까지 있죠. 3번 썬더 마린을 중심권에 놓고 이 후착 도전마들 선두 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도 있겠습니다만 이 복병 전력 특히 4번 오피데이의 당일 컨디션까지 꼼꼼한 체크를 하면서 11경주 최강의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 강한 성공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빡빡한 선행권의 구도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안쪽 2번 구름 손짓의 썬더마린, 라온앨리스, 와와 여장부, 스톰라이커까지 이 모두의 마필들 자체가 무엇보다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선행을 성공했을 때의 모습에 여유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중마필 중에서 어느 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인코스에서 부여받고 있는 1번 베스트 10이란 마필 자체가 최근에 기복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1200 단거리 자체에서는 예측 선명을 발휘했을 때 극대화된 능력을 발휘하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상대 마필이 싸워줄 수 있는 구도, 휴양공백이 두 번의 경주 가벼웠지만 조건 자체가 맞아떨어지는 이번의 경주라면 변수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평가하는데 1번과 베스트 10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때는 기대는 악벽도 있었고 최근에 졸전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 자, 레이스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말로 보여요. 1번 베스트 10. 이번에 근데 선두 선위권이 철저하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빈틈을 파고들 역습 찬스를 노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앞선 선두권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1번 베스트 10은 향후 이제 늘어난 거리, 선두권이 약한 구도에서 노림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두 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셨지만 이 앞선에 지금 나서는 말들 여러 마리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선행을 고집하는 그런 말들이 몇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구름 손짓해도 직전 경주 야후 스마트캣이라는 강력한 선행마한테 무뎌지긴 했지만 1200m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고 여기에서 3번 썬더마리, 5번 라운앨리스, 외곽에는 8번 스톰라이커까지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유력한 말이 6번 특별스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6번 특별스타가 앞선이 무뎌질 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추임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도 오크스배 3차가라고 계속 관심을 받다가 졸전을 거듭했던 말이죠. 지난 6월달에 1200거리 오랜만에 입성을 했고 역시 이제 초반 얼마만큼 전개를 빠른 페이스에 적응을 하느냐, 얼마만큼 앞선에 가담해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느냐고 관건이 되겠는데 이 초반 순간 스피드적인 부분에서는 하이페이스 구도의 6번 스펠스타가 앞선 가담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경주거리 역시 단거리에서는 다소간 어부지리성 입상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선두권이 철저히 몰락시 6번 스펠스타가 가능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이네요. 6번 스펠스타가 일결을 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저도 지금 임병철 위원이 보고 있는 이 편성의 맥을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라요. 빠르고 그렇다면 그 빠른 앞선 누가 장악을 해내느냐 그 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한번 여쭤볼게요. 3번 썬더마린도 인정, 7번 와와여 장구에 8번 스톰라이커까지 인정하는데요. 악병마기 승수를 달인 안토니오라는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4번 오피데이. 그리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선행마기 승수의 달인 이혁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5번 라오넬리스 왜 추천하지 않으셨을까요? 일단은 5번 라오넬리스도 최근에 보여준 경주 전개 운영상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조건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8번 스톰라이커가 월등하게 앞서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8번 스톰라이커를 선행마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5번 라오넬리스, 그렇죠. 이혁기수가 선행마를 잘 기승하는 기수로 정평에 나 있습니다만 8번 스톰라이커보다는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따라가면서 좀 경쟁력을 발휘해 보기를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5번 라오넬리스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일 경주는요. 승급전에 전개도 유리하고 특히나 감량 혜택까지 속히 누릴 요 3번 썬더 마린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들 혼재해 있는 구도이지만 단거리 레이스, 하이페이스 경합을 이겨낼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일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 4개짜리 1700m 검증 전력이 수두룩하게 많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경주 12경주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4등급 경주가 되다 보니까 웬만큼 노련한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고요. 이제 3세 말들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힘이 제법 많이 찼다,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상승세 말들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현 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한 말이죠. 2번 액톤 신화. 직전 경주 빨랐던 그 흐름 속에서 무거웠던 주로 빠른 흐름을 모두 다 이겨내면서 선임력을 과시했던 전력입니다. 이 말이 직전 승급전에서 보여줬던 전력,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 연투 기대치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 먼저 강조해 드려 보겠고요. 1번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엔 전 솔직히 무거워진 부담 중량에 대한 적응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양 선임력으로 이 1700m를 바로 첫 도전에 바로 성공을 하게 되죠. 느렸던 흐름이 오히려 약이 되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벼워진 부담 중량의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1번 대천 에이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본디 선행형 말입니다. 선행 가능성 매우 높다 판단합니다. 여기에 함께 선행으로 응수했을 때 성적이 좋을 6번 미르파크 역시 상승세 전력으로서 인정할 만하겠고요. 5번 캡틴 파워는 선행보다는 선입이죠. 모래를 안 맞는 이선 전개가 펼쳐질 때에는 현등급 국산 4등급에서도 1700m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 속에서 선행과 선입권의 말들을 먼저 응원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액톤 신화 직전 2착 승급으로 도전을 해서 그 경주에서 그 빨랐던 페이스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6번마 미르파크는 저희도 다시 한번 체킹을 해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캡틴 파워 자체가 승급전 잘 떴다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의 경주가 스피디직한 즐거운 함성, 더군다나 선행 마필로 많은 관심을 받던 드림인디가 결국 무너졌지만 그 편성에서 저 정도의 걸음이라면 저는 적응 마친 캡틴 파워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전 9번마 안쪽에 있는 선마 몬스터킨이란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몬스터킨은 훈련 상태에 대해서 김정희 의원님이 개번 저한테까지 너무 좋아졌다 언급을 하실 정도로 왜 저렇게 좋은데 못 오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마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마체가 얇긴 하지만 상태감이 좋아지면서 최근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고 직전에 3척도 흐름을 감안하면 많이 뛰어졌다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선두권 자체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전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킨의 역습 최근의 변화를 하면 가능하다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을 언급 안 하신 이유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님이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 경주들에서 계속 강조드렸었어요. 훈련 상태가 저렇게 좋고 말의 컨디션이 저 정도로 올라왔으면 입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는 믿음을 싣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 중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앞선이 모두 무너질 확률도 낮기 때문에 저는 추임마보다는 앞선을 먼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정희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만 약간 다를 뿐인데 1번 대천 에이스가 이번 경주 가장 전개가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 때문에 중심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행을 나설 타이밍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외곽에 베스트 빅토리란 말이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강탈했는데 그럼에도 차분한 선입 전개로 버텨낸 만큼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 충분히 높고 얼마든지 1번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액톤 신화, 미르파크 캡틴 바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1700m 거리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인 2번 액톤 신화는 과거에 초반 전개 뒤쳐져 좀 늦추이 무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도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고 순간 중속 스피드도 상당히 보강된 모습 속에 직전의 동거리를 우승했죠. 당연히 이번에도 인정을 해야만 되는 말이 2번 액톤 신화고요. 본디 선행마였던 1번 대천 에이스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서 너끈히 극복을 해낸 전력 코스 이점에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연투 대치 있는 말이죠. 1번 대천 에이스. 여기 5번 이 캡틴 파워도 직전에 아쉬운 3착이긴 합니다만 선두권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전력. 여기 10번 한양공주가 있습니다.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말. 직전에 선행 1순 우승이지만 과거에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너끈히 극복을 해냈던 전력입니다. 따라가는 조건에서. 이번에 1700m 첫 도전이지만 거구의 체격의 스피드와 근성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요 10번 한양공주. 김정희 의원 앉아보셨나요? 10번 한양공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번 한양공주 일단은 승급전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첫 거리 도전이라는 부분, 세 번째는 최외곽 게이트라는 부분. 이거는 안토니오 기수가 물론 앞서 민병철 위원이 얘기했던 악병마 기승술의 달인일 수도 있고 선행력이 뛰어난 기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수의 기승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 말이 과연 1번 대천 에이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 5번 캡틴 파워나 6번 미르파크의 오른쪽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10번 한양공주는 승급전 일단 적응기 먼저 눈에 봐야 되겠습니다. 1700 첫 도전이라 좀 이렇게 약하게 평가하신다는 외곽 거죠? 게이트인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서울 12경주는요. 동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전개까지 매우 유리하죠. 한 수 위입니다. 2번 액톤 신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별정 비용 조건의 1,700m 거리입니다. 1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1,400거리 함께 뛰었던 말들 간의 리턴 매치고요. 최근에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인 한두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3번 스톰 네이비 실입니다. 직전 경주 1,400거리를 입상했고 가장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다채롭게 풀어냅니다. 3번 스톰 네이비 실. 이 과거에는 선두권에서도 응수를 했고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의도적으로 홈이 쳐져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1,400m를 입상한 전력 3번 스톰 네이비 실인데 이번에 늘어난 1,700m 거리 초반 전개를 항상 뒤에서 풀어내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 아니고 충분히 선두권에서도 응수할 수 있는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기에 이 3번 스톰 네이비 실의 우위 이번 경주 중시권의 마필로서의 가치 다시금 강조 드려보겠고요. 9번 우리가 보니 한동안 부진했었지만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 보이며 선입관 끈끈한 전력으로 동거리 1,800m 입상을 한 전력입니다. 자, 한번 살아난 걸음,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가 있겠고 직전 대비 줄어든 1,700m, 8번, 9번 우리가 본, 충분히 값어치가 있겠고요. 2번 골든블랙이 역시 승급 이후에 착순권의 아쉬움, 직전에는 좀 많이 아쉬웠죠. 당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초반 전개에서 양연마필에게 진로 방해당 막히면서 아예 후미러 쳐졌고 막판에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충분히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2번 골든 블랙 초반 전개를 잘 풀어내는 누네스 기수로 안장 강화하며 2번 골든 블랙의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 충분히 만회할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6번 서울 탱크가 이미 1,700m 선행 조건 혹은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의지적으로 6번 서울 탱크가 선행을 받을 공산이 높고요. 선행을 받는 순간 일순할 수 있는 전력으로 6번 이 서울 탱크를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13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자유롭게 풀어내는 자유전개마 3번 스톰 네이비 C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 역시 일치되는 부분 충분하죠. 3번마 스톰러 네이비 시레라든가 우리가 보낸 선두력과 기본 잠재 능력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골든블랙이 이번에 편성 조건을 좀 만났다고 평가를 해요. 레이스 흐름이 좀 민감합니다. 이 마필은 폭발적인 주폭이 없고 초반에 봤던 초속 그대로 꾸준하게 뛰어주는 주폭이기 때문에 흐름에 좀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 빠르게 스피드를 갖춘 전력들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늘어난 거리고 유리할 수 있는 골든블랙을 높게 평가했고요. 이마필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상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잠재 능력에 있어서 아마 청운 시대에는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데뷔 초에 정말 연투를 거듭해왔고 장거리까지 경험을 하면서 29조에서 이제 나름대로 대표할 수 있는 마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백 이후에 전력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 상태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다리 상태도 기존 대비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본 선임력과 꾸준함을 지니고 있는 4번 청우 시대 이번 변수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4번 청운 시대는 데뷔 초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며 연투를 거듭했던 말인데 다리가 안 좋았죠. 또한 지난 4월 초에 관절염이 재발하며 경주마에게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최악의 질병이죠. 그 여파인데 최근에 절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태감이 베스트는 아니고 병력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말로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이 4번 청운 시대는 차후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의 설명과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중심마로서 3번 스톤 네이비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직전같이 추입도 되지만 또 앞선 전개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 유리함 가져갈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굉장히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이번 골든블랙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후에 저 앞다리 우전지 저름,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확인된 만큼 정상 경주력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선행까지도 가능한 만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복병으로 5번 막지 마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사실 중장거리가 안 되는 유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데 첫 도전에서 불량주로 해서 워낙 빠른 흐름 쫓아가다 그냥 끝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건조주로라면 충분히 정상주로라면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번 황금비사윙이라는 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차분한 인코스 전개 후에 추입을 발휘했습니다. 비록 이번 경주 역시 앞선이 좀 강한 그런 말들이 포진해 있긴 하지만 주기는 길어졌지만 치료 후에 상태가 좋은 만큼 또 훈련 상태 충분히 좋은 만큼 1번 게이트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인코스 최적 선입 또는 추입 전개, 추입력 발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두의 추입형 마필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일단 5번 막지마와 1번 황금비상. 5번 막지마는 늘어난 거리 한 발 쓸 수 있는 조건의 마필로 보입니다. 승급 전에 3kg 감량 혜택도 있고. 1번 황금비상이 오히려 5번 막지마보다는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직전 경주 입상 시 물론 막판에 추입으로 멋들어진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선두권이 철저하게 무너진 경주,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막지마가 경주 여건과 늘어난 거리에 선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로서 오히려 5번 막지마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5번 막지마의 추입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1번 황금비상의 추입을 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저는 일단 2번 골든블랙의 바뀐 안장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1700m 거리보다 이 말은 경주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골든블랙 우선시 받고요. 9번 우리가 보니 별정 B형 경주인 현재 편성에서는 가장 유리한 부담 중량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어차피 일반 경주, 핸디캡 경주를 가도 56.5 이상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핸디캡을 알고 도전을 하고 있는 9번 우리가 본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의 선두권 가세 전력 인정합니다. 3번 스톰 네이비씨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중심으로다가 추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스톰 네이비씨라는 이 말의 출전을 보는 그 순간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그리워졌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하게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톰 네이비씨를 가장 잘 알고 기승을 해왔던 기수는 김동수 기수였고 이 말은 초중속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선행을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밀어붙였던 점이고 문제는 지금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거든요. 능력 자체를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인마호흡과 늘어난 부담 중량 과연 문제 없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일장일단이 있겠죠. 거론하신 그 단점, 부담 중량 올라온 부분, 인마호흡적인 그 첫 기승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연투 과정에서 그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레이스 룸에 따라서 원하는 전개를 스스로 풀어내는 그런 장점을 보았을 때 선두 레이스 룸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과 전국에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두 가담 능력도 충분히 가능한 이 3번 스톰 네이비실의 능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단점보다는 장점 쪽에 좀 더 극대화된 능력으로 높게 평가하는 형국입니다. 3번 스톰 네이비실은 충분히 연투기 대체가 높은 말로 다시금 재차 말씀드려 봅니다. 네, 결국 서울 13경주는요. 1700거리 레이스 룸에 따라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3번 스톰 네이비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 후 1주차 서울 경마 살펴드렸는데요. 매경주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착승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가지 이상의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변수 모두 꼼꼼히 챙겨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경주의 이제 그 마필에 대한 장단점과 의심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핵심 포인트 잘 정리해 두시고 당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류경마도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요. 흔들림 없이 잘 마음을 다스리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8월 2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